Jong-il always felt the best. General Kim Jong-il as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General Kim Jong-un, Korea is one. Thank you very much. Weapons. We can build submarines factory. We can build tank factories. We have, from the first screw of the tank to the last one, is made in Ukraine. Korea is one! Korea is one! 일명 유럽에 있는 작은 북한. 자, 김부자의 세상을 신봉하는 푸른 눈의 사람들. 세상은 그들을 일컬어서 KFA라고 합니다. KF. 아니 북한 주민들도 아니고 유럽 사람들이 왜 굳이 그 김부자를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 북한을 취재하는 저도 이번 기회에 처음 알았고 KFA 하면 왠지 호랑이 마크가 나와야 될 것 같은 한국 축구협회 그렇죠. KFA. 네, 그게 아니라 번역을 해보니까 조선 친선협회예요. KFA가. 그럼 지금 영상을 보니까 무슨 약간 사이비 종교단체 같기도 하고 북한에 국기를 걸어놓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굉장히 찬양하는 쉽게 말해서 푸른 눈을 갖고 있는 유럽의 종북단체라고.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은 그 규모와 역사가 상당히 크고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나름 정통성이 있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북한 찬양에 진심이냐면 BBC, 영국의 언론 매체 앞에 가서 이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합니다. KFA가 영어로 막. 왜? 북한 욕하지 말라. 북한 욕하지 말라. 그리고 정기적으로 북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사상 교육도 받고 북한과 정식적으로 교류하는 단체가 바로 KFA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친선협회는 평양에서 또 북한 TV 방송을 통해서 꽤 유명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거의 매일 뉴스로 봤었어요. 매일? 네, 그 사람들이 계속 북한을 방문하고 방문하자마자 하는 코스가 있죠. 만세동산 가서 꽃다발 주고 인사하고 또 김일성 생가를 가고 이런 코스들이 TV를 통해서 계속 비춰져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그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김부자가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수령님이 얼마나 위대하면 저런 유럽에서 또 북한을 싫어하는 족국에서까지 찬양하러 오겠냐. 이렇게 엄청난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아이러니했던 건 저렇게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왜 북한에 살지는 않고 잠깐 머무르고 돌아가는 걸까. 그러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왜 김일성 장군 만세했던 사람 있잖아요. 네. 김일성 당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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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가슴팍에 탄 훈장 보면 자유독립 훈장, 조국통일상, 국기훈장 3급, 본사용의 훈장 1급, 와. 화국창건 20주년, 종주년 때만 주는 그런 고급진 훈장들만 다 아무나 안 주잖아. 아, 절대 안 줘. 절대 안 주죠. 그런데 북한에 들어오는 유럽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왜 우리나라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전쟁 미치광이인 미국 놈들을 상대로 당당하게 싸우는 게 너무 멋지다. 우리 유럽이라는 나라도 미국 놈들이 자기네 국기 대회에서 전쟁도 일으키고 마음대로 뭔가도 막 주가도 조작하고 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에 당당하게 너희가 싸우는 게 너무 멋지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북한의 유학생들이 유럽에 나가잖아요. I'm Korean 이러면 South or North 이러잖아요. 그럼 난 DPRK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지를 착 쳐둔대요. 유럽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다른 한편으로 좀 보면 사이비 종교단체 그냥 빠져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인들 중에 정말 북한에 엄청 빠지고 흠모해서 본인 재산을 여기다 다 갖춰바치고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잠깐씩 북한에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북한에서 보여주고 싶은 곳만 보여주면서 사회주의는 이런 거다. 지상낙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흠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Continuity of leadership. He developed, he groomed the great leader Kim Jong-il, and in the same manner, the new leader Kim Jong-un has been developed and groomed. This is the continuity of leadership. 저도 유럽에 나가서 충격받았던 게 친구 한 명을 사귀었는데 그 친구 그렇게 북한을 칭송하는 거예요. 이런 계열의 친구였던 거죠. 근데 처음에는 뭐 나랑 비슷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이 친구가 내가 아는 북한이랑 너무 호망한 꿈을 가지고 북한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러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돌아섰어요. 돌아갔어? 오늘 이야기 정말 주목하셔도 되겠습니다.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KFA 거기에서 멤버가 된 어떤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우와. 정말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승강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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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l Kim Jong-un, Korea is one. Thank you very much.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름 울리히 라르센. 딱 들으면 유럽 이름 같죠? 이 사람이에요. 덴마크 요리사고 한 명의 아내와 또 2명의 딸을 갖고 있는 평범한 덴마크 가정의 셰프예요. 그런데 어느 날 뭐 여러 가지 경제 사정으로 직장을 잃게 돼요. 절망에 빠진 셰프 출신의 가장이 찾아간 곳이 어디였을까? 바로 유럽의 종북단체였던 KFA를 찾아갑니다. 희한하네. 그런데 이 KFA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막강한 시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덴마크 KFA의 지회장까지 올라가게 돼요. 덴마크 종북주의자 중에 최고봉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울리히 라르센이 KFA를 찾아간 이유가 바로 북한의 진실을 캐기 위해서 갑니다. 이때가 2011년이었는데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인권 문제 있었죠. 핵실험 문제 있었죠. 납치, 테러 문제 많았잖아요. 수많은 북한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북한의 산적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왜 유럽에서 북한은 좋다는 사람들이 있을까? KFA 저 사람은 약간 무슨 생각으로 북한을 찬양할까? 이 호기심이 출발합니다. 내가 궁금한 것 좀 한번 파헤쳐봐야겠다라고 종북주의자인 척 연기를 하면서 KFA에 들어갔고 그 사람들을 속였고 덴마크에서 이 KFA 회장까지 맡게 된 경우. 자, 근데 정말 안 들켰잖아요, 지금. 네. 그렇지. 연기력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뛰어났어요. 뭔가 비밀을 캐기 위해서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뿌락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뿌락치가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더욱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돼.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 다른 회원들 모집을 할 때 정말 북한이라는 나라를 알고 싶은데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북한은 상 낙원이라고. 당장 들어오시라고.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요. 저 북한 핵실험을 하는 것은 세계 평화의 위협 아니야. 뭔 소리냐고. 이건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자주 북방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화를 내면은 가입하러 왔다가 집에 가죠. 제 말이 오바로 연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더욱더 종북주의자로 활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들은 기록으로 남겨볼까?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하면 좋겠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요. 덴마크 영화 감독에게 연락을 합니다. 레드 세플이라는 북한 다큐멘터리를 한번 제작을 해본 경험이 있는 감독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같이 일을 해보자. 그 뒤로 팀 울리히가 만들어지고 함께 이 북한의 참상을 알리는 다큐멘터리를 본격적으로 제작하게 됩니다. 당장 10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10년? 10년이요? 정말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완벽하게 흡수되는 그 과정.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어 작품 제목은 잠복입니다. 원제는 더 몰이고요. 부제는 언더커버인 노스 코리아. 북한이 감추고 싶었던 진실을 이 몰카로, 스파이 몰카로 촬영해서 만든 이 영화 2020년에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어머, 우와. 개봉했어요? General Kim Jong-un, Korea is one. Thank you very much.
저 인물입니다. 이 사람. 표정이 거의 한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가능하구나. 가능하다고 이게? 야, 저기 걸리면 바로. 이게 사실 10년 동안 그냥 잠복만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이거를 뭐 007이나 뭐 미션 임파서블처럼 뭔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와서 이거를 기록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런 비밀 촬영, 비밀 녹음을 북한에서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죠. 큰일 납니다. 아니죠. 죽겠지? 그건 아니고 유럽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찾아갈 때 펜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꽂으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녹음을 하고 음성들을 녹음하고 조직의 책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은밀한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촬영을 하고 공식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냥 카메라 들고 가요. 어머. 왜 보여주면서 뭐냐? 내가 이걸 유튜브에 가지고 우리 선전할 거야, 홍보할 그렇지. 거야. 아, 그것도 북한 좋아하니까. 북한에 가서도 실제로는 카메라를 써요. 그래가지고 정말 북한 홍보 영상을 찍을 것처럼 찍거든요. 이거 브이로그다. 네. 자, 이 영화 속에 녹여져 있는 이 충격적인 사실 지금부터 우리 이만갑에서 하나하나씩 풀어볼 텐데 일단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가장 놀랐던 게 누구겠어요? 북한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울리 라르센이 자기들을 몰래 찍고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영화를 만든다는 사실은 더더욱 몰랐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메라를 들고 다녔어요. 근데 이 영상을 기념으로 찍고 체제 선정용으로 홍보하고 갠소하기 위해서 찍는 줄 알았더니 갠소요? 개인소가 깜짝아. 이럴래요? 내 마음의 저장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줄만 알고 있었지 이걸 갖고 북한의 뒤통수, 김정은의 뒤통수를 세게 치기 위해서 폭로 다큐멘터리를 만들 줄은 북한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두 번째로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북한 못지않게 깜짝 놀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울리 라센의 아내. 아내도 몰랐어. 얘기 안 했구나. 10년간 북한만 속인 게 아니라 자신의 아내까지 속였던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아내에게 비밀을 갖고 있을 수 있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아니 어떻게 아내와의 사이에서 비밀이 있을 헐끝만한 비밀이 있을 수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선배님 이해가 되시나요? 절대 안 돼. 선배님 이해가 되시나요? 절대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근데 뒤집어 보면 생각해보면 이건 자칫 적발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특히나 북한이 제3국에서 유럽에서 누구 하나 죽이는 건 식은죽 그럼 김정남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에요. 이거 밝히고도 너무 그 안전이 너무 걱정스러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일이고 아내를 믿지만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가 어디 가서 혹여 누군가의 꾀임에 넘어가서 발설이라도 하면 발설했다간 나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다치는 거예요. 딸 2명 있다고 했잖아요. 딸까지 위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내도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내에게는 친한 방송국 사람 일 도와줘서 카메라 촬영 비슷한 거 일한다 라고 둘러대고 10년간을 아내한테 속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깜짝 놀란 단 한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일승난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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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장군님 만세하더라고. 김일성 장군 만세하던. 저 인물이 누구냐면 국적은 이제 스페인 국적이고 알레한드로 카우데 베노스라는 그 스페인 사람이거든요. 그 KFA라고 Korean Friendship Association 조선 친선 협회라는 걸 2000년도에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창립자구나. KFA가 유럽 포함해서 미주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129개 지금 회원 수만 공식적으로 12,000명 있어요.
이 사람 외국 국적자로서 유일하게 북한 공무원 신분이에요. 어머, 저 지금 군인이잖아요. 공무원 신분이에요. 저 아무런 맛 운영비는 뭘로 나온다는 게 밝혀졌나요? 북한 당국이 지원을 해줘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너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름을 바꿔요. 조선일이라고. 어머. 조선일. 무슨 뜻일까요? 조선은 탑이다. 1등이다. 조선에서 1등이다. 원코리아? 조선은 하나다. 원코리아. 유나이티드 조선. 유나이티드 조선이에요. 그리고 고국 스페인에서는 뭐 이 종북 활동뿐만 아니라 북한 평양 카페를 또 만들어요, 이 사람이. 인공기 달고. 어머, 인공기. 김부자 사진 붙이고. 피규어 카페 그런 느낌인 거야. 그렇지. 아니, 스페인에 저렇게 사실 인공기 걸고 이제 북한 카페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게?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게 아마 이제 국가보안법 이런 것이 걸릴 수가 있지만 다른 나라는 그런 법 없고 그냥 이런 거예요. 갑자기 서울 시내 한복판에 아프리카 어떤 독재자를 사냥하는 카페가 있어. 그 나라 국기도 걸어놓고 그 대통령 사진도 걸어놓고 가고 싶지 않아요? 궁금하게 그냥 가잖아요. 그런 거야. 그리고 뒤에 보면 북한 술, 음료수 이런 걸 쫙 깔아놓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맛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저 다 북한 거야? 네. 근데 이 식당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물건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가장 잘 팔리는 거요? 인상. 배지. 배지. 배지 산다고? 일성 배지를 찾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대요. 진짜 배지는 아닐 거예요. 진짜 배지는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 진짜 배지를 유럽으로 아무리 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대거 반출 자체가 안 되고 스페인이 특수성이 있어요. 북한과의 외교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고영한 선배님 계시지만. 근데 아무리 북스페인 관계라 하더라도 김부자 배지를 스페인으로 대량 갖고 와서 판매한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배지는 금지입니다. 북한에서 그거는 그거 가지고 장난을 안 칩니다. 그거는 그렇고 저 알레한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2000년대 와서 유명해졌지만 KFA라는 게 코리아 프렌드십 어소시에이션 아닙니까? 그 뒤에 뭐가 붙습니다. 오브 덴마크. 오브 프렌치, 오브 아메리카. 나라별로 지분.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온 세계 친선협회를 다 책임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회장처럼 하던데요? 그건 아니고요. 자기가 주장하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고. 그런데 그만큼 저 사람은 북한으로부터 아주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 그렇지. 실질적 회장 같은 거예요. 실질적 회장 같은 건데 조선민주인민공화국 대표라는 칭호를 정식 준 건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뭐 BBC 가서 뭐 하고 뭐 어디 가서 반대하고 뭐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그러냐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렇게 이쁜 게 없거든. 대사가 다 내가들도 못하는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국장들 다 이렇게 혼자 가지고. 그리고 막 그 큰 회의 하는데 거기서 만세 부르게 해주고. 그러니까 만세 부르게 해주고 그리고 완전히 뭐 군복까지 저거 아무나 안 해주고. 그럼. 사실은 올리 라르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nothing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북한의 고위층들을 만나고 고위 외교관을 만나고 그다음에 내밀한 부분까지 접근할 수 있었을까?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알레한드로예요. 이 사람이 다 추천을 해주거든요. 이런 사람이 보증을 해주니까 들어가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처음에는 이 사람도 그냥 도대체 이 KFA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의문 있죠. 궁금증을 갖고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냐 이 알레한드로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여기 이제 궁금증이 간 거죠. 그래서 접근을 하다가 신뢰를 사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이 그냥 추천을 해준 거 아니까 평양에다 그러니까 평양 사람한테 그냥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야, 그래서 제일 충격받은 사람이 알레한드로라고 얘기를 한 거구나. 사실 라르셀은 다 계산된 행동이었고 충성한 것처럼 보여서 알레한드로가 완전히 이용당한 거예요. 아주 계획적으로 접근을 한 라르센 이미 이제 유럽 종북단체에서 뭘 하는지 확실히 알았고 자신도 고속 승진해서 이 덴마크 내 지부장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 모습은 반드시 필름으로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북한을 향한 경제 제재가 심각한 상황에서 김정은의 어마어마한 뒷거래 현장을 포착하게 됩니다. 뒷거래? 야. General Kim Jong-un, Korea is one. Thank you very much.
북한이 외국에서 볼 때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정치하고 굉장히 뭔가 오랫동안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할 것 같지만 북한이 그렇지 않거든요. 즉흥적이고 뒤통수 맞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게다가 현실은 영화만큼 치밀하지 않아. 그래. 아주 빈틈 때문에 결국 이 울리 라르센에게 뭐까지 잡히냐면 알레한드로가 어느 날 울리 라르센을 불러요. 자,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동지가 아는 사람 중에 혹시 우리 조선에 도움될 만한 사람이 있느냐? 라고 알레한드로가 먼저 물어본 거구나. 울리 라르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돈. 그때 울리 라르센의 귀가 번쩍 뜨이는 거죠. 이 말은 북한에게 돈을 댈 사람을 알레한드로가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 불인 거래가 있구나 라는 거를 울리 라르센 입장에서는 직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과 거래할 만한 사람을 울리 라르센이 알레한드로에게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고민 끝에 이 알레한드로에게 소개할 거물급 투자자 소개를 합니다. 일단 중동의 석유 재벌이라고 소개를 하고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 이력이 굉장히 재밌어요. 특이한데 프랑스 군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군인인데 마약을 밀매하다가 감옥에서 8년 동안 실형을 살아요. 진통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롤플레잉을 하기 굉장히 적절한 사람을 섭외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은 제임스. 007 영화에 꼭 나올 법한 이름이죠. 그리고 수트도 굉장히 잘 차려입어요. 늘 수트 케이스를 들고 다니고. 제임스라는 이름의 석유 재벌로 둥갑시켜서 이 알레한드로와의 면접 장소에 데리고 나갑니다. 과연 가짜 석유 재벌 그리고 KF와의 수장의 첫 만남 어땠을까요? 뭐 들켰어요? 아, 그럴 리가. Oh, hi there. Yes. I just have to say this. Sure. Okay, thank you. Sorry for that. James. Okay. Pleasure to meet you. This is James. Thank you for coming. Thanks, Steve. This is Alejandro, the president of KFA. I'm a special lead of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charge of international. Thank you very much. Weapons, we can build submarines factory. We can build tank factories. We have, from the first screw of the tank to the last one, is made in the PRK. 대놓고 얘기하네. 자, 갑자기 어마무시한 다큐가 되는 거예요. 와, 세상에. 잠수함, 미사일. 그냥 이 사람들 뭐 하는 단체야? 뭐 하는 단체하고 갔다가 난데없이 무기 얘기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하지 않은 의외의 순간에 이 다큐멘터리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알레한드로라는 사람을 갖다가 해외에 있는 뭐 종북단체 수장 정도로만 알았잖아요. 예. 그 이상의 역할들을 언더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 이게 바로 뭐냐. 대북제재도 지금 외화벌이할 수가 없잖아요. 라고 했을 때 그 해외 금고지기 역할을 그 사람이 비밀리에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을 지금 본 거예요. It's probably succeeded very well because I exposed the way of dealing with weapons and drugs. Get to see the person himself, Kim Jong-un, in a stone throw away distance. Is it true? Yeah. 5 meters. 5 meters. Maybe a little less. If I could have experienced my feelings there, just screaming out, I think I would be caught.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북한은 대북 제재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무기를 이렇게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는 사실 북한이 만들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대동강 맥주하고 무기, 미사일.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에 팔 수 있는 건 무기밖에 없어요. 근데 북한제 무기가 나름 성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무기가 AK 소총이 무역 가격으로 일정에 $100라고 그러면
중국제가 한 70달러, 북한제는 한 30달러밖에 안 돼요. 3만 원에. 그러니까 북한제가 싸지. 러시아 거 하나 사면 북한 거 3개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 무기라면 다 달라붙는 거예요. 북한 무기가 어디서 인기냐면 쿠바, 이란, 파키스탄, 내전 중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인기예요. 그래서 재밌는 점은 북한의 무기가 인기인 점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무기에도.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나서 우리가 발사를 해보면 불발탄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 대한민국 군 기술로 이거를 우리가 온도와 습도를 잘 보관하거든요. 그래도 유효기간이 지나서 불발탄이 나와요. 뭐 와인이야? 와. 근데 유효기간이 지난 탄약, 미사일 잘 나가게끔 관리하는 세계 1등 국가가 북한이에요. 어머. 북한이에요. 어머. 의외다. 재래식 무기 중에서 대부분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들이 많아요. 갓 경과된 것. 그런데 탄창에 장착해서 쏴보면 또 잘 나가요. 그런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국방부 출입하면서 재밌다. 포획했던 사건인데 쿠바에서 쿠바 정상적인 쿠바 국적의 컨테이너 화물선이 공해상으로 쫙 떴어요. 근데 파나마에서 이게 붙잡혔어요. 북한으로 가던 쿠바 위장 화물선이었는데 그 안에서 어떤 북한제 무기가 나왔을까요? 퀴즈입니다. 북한 무기가? 왜 북한으로 가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어떤 무기가 나왔을까? 뭐야? 미사일? 방사포? 이거 모르겠다. 수류탄? 미사일. 미사일? 수류탄. 자, 정답은 발사관. 전투기 뭐야? 정답은 미국이가 나왔어요. 미국이가 나왔어요. 미국이가 나왔어요. 전투기가 나왔다고? 미국이가 와. 여러 대의 미국이가 나왔어요. 어머. 어떻게 미국이를 실었는지 봤더니 분해해서 실었나? 미국이 다 분해했어요. 미국이 한 대가 이렇게 있으면 날개 띄고 프로펠러 띄고 엔진 띄고 조종석 띄고 다 떼. 그래서 쉬핑을 해서 화물선에 해서 저립으로. 그럼 왜 그 배는 북한에서 쿠바로 가는 게 아니라 쿠바에서 북한으로 가고 있었을까? 왜 그 배는 북한에서 쿠바로 가는 게 아니라 쿠바에서 북한으로 가고 있었을까? 반품하는 거 아니면 고장나서 AS 가는 거. AS 받으러 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와. 뭐가 고장났어? AS 받으러 갔던 거예요. 서비스는 그런데 좋구나. 중간에 파나마에서 딱 걸려가지고 북한으로 가지도 못하고 다시 쿠바로 돌아가지도 못했던 일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저렇게 불법 무기 거래 적발되면은 우리가 적발을 하면은 어떤 보상을 받을까? 애국도 하고 돈도 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에 적발하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공해상에서 저런 환적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이 이제 불법 무기 거래 그 어떤 단서라도 미 정부에게 신고를 하면은 미 정부는 그 사람에게 500만 달러를 제공했다. 500만 달러를 제공했다. 50억. 많이 쓰네? 팔자 바꾸는 왜 이렇게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미 국무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자, 북한의 무기 밀매 실태가 국제사회에서도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수사 중인데요. 다른 나라에 무기를 팔기 위한 북한의 은밀한 작전, CIA도 인터폴도 아닌 이 잠입 취재 중인 덴마크 요리사 울리 라르센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와중에 진행이 되는 이 은밀한 북한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정도면 개인의 영역을 넘어섰잖아요. 넘어섰지. 개인은 할 수가 없어요. 팀 올리기도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역시나 노하우가 없죠. 그래서 전직 CIA 요원을 고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과외를 받아요. 근데 그 CIA 소속 요원을 이제 과외생임으로 해서 배운 것은 첫 번째, 북한에서 실수하지 않기. 두 번째는 미행을 간파하는 법. 세 번째는 무기를 다루는 법. 이런 다양한 훈련들까지 받기 시작을 하고 이 잠복은 북한의 아킬레스건으로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북한은 넘어가게 되고요. 스파의 울리 라르센과 이 가짜 석유 재벌 제임스를 어느 다른 곳도 아닌 평양에 초대하게 됩니다. 평양에 초대하게 됩니다. 일이 커져. 자, 일 커져요. 와, 평양이다. 어머, 2017년. 얼마 안 됐어. 어머, 인사돼. 무조건 해야지. 가서 무조건 해야 돼. We were landing in a brand new airport in Pyongyang, 3 steps out of the flight. We were put aside because I had the camera. This officer, he was
like because of the camera, he needs to call his a high-ranking officer to check that out. When we landed there, 2 government officials came, took my suitcase off the table. We went all the way around, and they put me in the VIP lounge where the main man himself, when he travels, sits. And then we've been waiting 5 minutes, and Kang said, "Do you have your medal? Show him." And I was like taking off my jacket, and he was like, "Sorry, please, welcome to North Korea." And I just took all my equipment without any check and walked straight out for a waiting Mercedes-Benz to pick us up. 저 프리패스야 저게? 이게 훈장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기서. 저기 공항에 들어갈 때 외국인이 그것도 유럽인이 김정일, 김일성 초상화를 배지를 달고 들어오는 거 거의 보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인 거기 껌뻑 죽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배지를 달고 공화국에서 훈장을 받았으면 저 꼭대기하고 맞아, 통하는 맞아. 사람이다. 꼭대기하고. 평범한 사람이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통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잘못 다쳤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범접 못할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어서 가십시오. 저 VIP 룸이 저쪽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북한 내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의심을 못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The first evening, I had a great dinner with a lot of alcohol. 레이저 쇼까지. 레이저 쇼. 자, 그리고 영상 이렇게 쭉 봤는데 우리 북한 영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약간 트루먼 쇼 생각도 나고 왜냐면 이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거물급 손님들을 있는 힘껏 현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식당에서 이상한 화관을 머리에 씌워주잖아요. 그 화관은 뭐야? 원래 씌우는 거야? 아니, 하와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그 시스템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외 나가려고 실습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식당들마다. 그럼 저희 같은 사람들이 실습으로 파견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연하고 대기하고 외국인들 오면 그런 거 씌워주고 이런 거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이야? 네. 그래서 연습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카라오케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공연을 하면 북한 노래도 부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드 팝송이라든가 네, 그런 좀 나름의 우리 세련됐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애쓰고 저는 공연팀의 댄스 팀장이었어요. 댄스 팀장이었어요. 네. 댄스. 네, 그래서 나름 자본주의 뭐 춤이나. 자본주의 춤이 뭐예요? 조금만 보여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춤이요? 우리 옛날 자본주의 춤? 약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약간 스포츠 댄스 같은, 스포츠 댄스 같은 저기. 사회주의 춤은 뭐야? 사회주의 춤이요? 절도 있잖아, 절도. 이런 거. 절도 있잖아, 절도. 절도가 있어. 다르네. 춤선이 다르네. 야, 사회주의 춤이 좀 더 멋있는데? 나도 사회주의. 나 사회주의. 나도 사회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 너무나도 많이 보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회주의 쪽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해석이 좀 남다르네. 오늘요 이 다큐멘터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밝혀내고 아마 미국 정보부에서 이 영화 보고 기절했을 거예요. 네, 엄청난 일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휴민트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자, 10년 동안 잠복을 하면서 북한과 김정은의 뒤통수를 결과적으로 화려하게 내리친 21세기 다운 세 스파이입니다. 덴마크 요리사 출신의 올리 라르센 당사자에게 이만가게 인터뷰 당사자? 부탁을 해봤는데요. 네. 자, 성킴 교수님
갔다 왔죠. 만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목숨 걸고 잠복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정말 이게 일 때문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제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타기 직전에 이제 우리 긴급 인터뷰를 좀 해보자. 우리나라에 와 있었어요? 왔어요, 서울을요. 그래가지고 인터뷰 장소와 이제 시간을 정해야 되잖아요. 바꿨다가. 왜냐면 영화 다 보셨겠지만 이거는 김정일, 김정은 정권의 뒤통수 친 게 아니라 그렇죠. 등에서 칼을 찌른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국에 있는 고정 간첩이라고 치면은 타겟 넘버원으로 삼을 거야. 한국에 와 있다는 거 알면은 그걸 알고 이제 가요. 일단 인천공항 근처 어디에선가는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스탠바이 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차를 몰고 갔는데 저도 인천공항을 상당히 뭐 내 집처럼 자주 드나드는 사람인데도 처음 가보는 곳이에요. 인천공항 뒤쪽을 돌아가가지고 뭐요? 차도 없고 인적도 없고 그냥 공터예요. 건물에 불 다 꺼져 있고 여기서 인터뷰를 해? 순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만갑 작가분이라고 나한테 연락한 분이 혹시 고정간첩이 아닐까? 나는 유인하기 위해 가지고 나는 유인하기 위해 가지고 유인해서 뭐하게요? 상상력이 풍부하시다 또. 그래서 도착을 했어요.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되는 그래가지고 이제 10시쯤에 밤 10시에 인터뷰가 잡혔어. 그 특정 장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안 와요. 엄마. 11시가 돼도 안 오고 12시 자정이 돼도 안 와. 밤에? 계속 난 차에서 대기를 하는 거죠.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 사람도 없고 불도 안 켜져 있고 이름 모를 그냥 골목에서 안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무서웠겠다. 무섭죠. 갑자기 차 문을 두드려. 보니까 담당 PD님이 이제 음료수 이렇게 사주시다. 음료수 이렇게 사주시다. 저기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지금 만났어요. 잠깐 저녁 먹고 와도 될까요? 말씀하신 건 저녁 먹고 올게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얘기야. 너무 웃겨. 편 깔아주니까 신났어. 12시 자정 넘어가지고 2시간 동안 잠복 근무하다가 이제 만났는데. 그래, 만났어. 만났어요. 이 사람이 비행기 타고 한국을 떠나기 5시간 전에 만났거든요. Mr. Larson, thank you very much for giving us this wonderful opportunity to have an interview with you. Why don't you say hello to our viewers out there? Hello, Korea. My name is Ulrik Larsen, and for 10 years I was undercover in North Korea trying to expose a Clinton-style network of criminality. To be honest, it's been 10 crazy years, but everything in that documentary is the truth.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눈빛이 되게 진실성 있다 이분은. Well, back in Denmark, me and my family is being watched by the Danish authorities. A lot of things have changed in my life, security-wise. Which probably succeeded very well because I exposed the way of dealing with weapons and drugs, and even saw how they operate outside of North Korea. 약물? 약물 거래 실제. 이제 울리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이제 인터뷰 끝난 다음에 참 독특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낀 게 뭐냐면 명함을 한 장 끝나고 주더라고 연락하라고요. 뭐요? 공경 안 되죠? 어떻게 믿고? 공경 안 되죠? 어떻게 믿고? 앞면엔 자기 얼굴이 있고 뒷면에가 이제 그 약간 독특한데 보통 직업이 있잖아요. 직업을 엑스스파이라고 썼어요. 엑스스파이 전역했어 이제. 요리사가 아니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제가 이제 목숨 걸고 2시간 동안 잠복 인터뷰하면서 좋았다니까 진짜. 바뀌었네. 자기가 잠입했어 그냥. 울리히가 정말 포커페이스라서 얼굴에 표정이 안 드러나요. 가끔씩 조금씩 이제 그 표정이 드러나는데 이 부분에서는 되게 으쓱하더라고요. 자랑스러워요. 어떤 부분인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담지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자기가 필 받았는지 더 얘기하더라고요. 보시겠습니다. 영화에 없었던 거. 없었던 거.
when you were in DPRK, right? You had a chance to get to see the person himself, Kim Jong-un, in a stone throw away distance. Is it true? Yeah. 5 meters. 5 meters? Maybe a little less. 5m요? 어머, 10m도 가까운데. 너무 거리잖아요. 세상에. Did he say hi to you? No, he just looked at me. He looked at you? Yeah, in a few split. Did you wave? I can't really remember, but I think I did because all the people around me were having this. Like, oh, it's a fantastic leader, and that was people from Europe. If I could have experienced my feelings there, just screaming out, I think I would be caught.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about the person? I mean, face to face. Well, I think he's like, he knows he got the power, and he looked out on the people like, you belong to me kind of way. 5m 아니야? 5m면 진짜 가깝게 봤네. 5m면 굉장히 가깝잖아요. 사실 저하고 은하 씨 정도의 거리 정도? 그렇죠. 네, 이 정도인데 아니 이렇게 보면은 좀 느낌이 어떤지 좀 이상하죠. 궁금하시잖아요. 김정은을 5m에서 본다고. 예. 그래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뭔가를 가져왔는데 5m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네. 둘자.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 제가 저 느낌이 어떤지 좀 보시라고 제가 갖고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밑에 앞동대도 무서웠어요. 뭔데요? 5m를 이렇게 해서 보다. 깜짝이야. 5m를 이렇게 해서 보다. 깜짝이야. 실제 내가 만약 북한에서 사는 주민이었다면 그치. 굉장한 영광이고 아마 그렇지. 가문의 자랑일 거예요. 이 정도고요? 네, 근데 나르센 입장이었다면 더 심장이 쫄깃하지 않았을까요? 잔입한 그치, 거잖아요. 맞아. 실제로 충성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5m 앞에서 날 지켜본다? 0.5초 정도 날 응시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막 후들후들 떨렸을 것 같아요. 뭐 저는 개인적인 그 인연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김일성 통역을 처음으로 하는 날. 김일성 통역. 김일성이 이 앞에 올 때까지 저는 귀가 김정보다 더하지.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냥 쿵당쿵당 심장 소리만 들리는. 심장 소리만 들리고 나 오늘 죽는 날이구나. 왜냐면 통역을 하러 갔는데 귀가 멍하니까 아무것도 안 들려.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김일성이 너무 가까이 왔는데 뿔이 보이니까 내가 이게 흔들리니까 저 약간 웃기는데 저 사람인데 여기 혹 때문에? 뿔이 아니라 호. 호. 근데 여기서 사실은 김정일이도 그렇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거의 자지러져요. 근데 최고 지도자를 5m 앞에 가까이 갈 정도로 대면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북한 내부에서 검증을 했다는 거 아닌가요? 검증을 하고 신임을 했고 그 신임의 여러 가지에는 김일성 초상화에 인사하는 각도를 보면 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외국인들은 이렇게 목례를 하거든요. 맞아. 근데 진짜 김일성주의 연구위원회, 조선 프랑스 친선협회 이러면 가서 폴더 인사를 해요. 외국인들이 오면 대번에 그거부터 본대요. 그러니까 동상이나 이런 거 보고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말 아니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조국해방전쟁 기념관 이런 데를 갔어요. 뭐 미국을 때려주피고 뭐 듣다가 아이씨 무슨 미국을 때려는 이런 소리 한마디 하는 거 친구들은 다 듣거든요. 그럼 가서 써요. 그럼 그 사람한테 줄이가 오거든요. 줄이가 딱 표정 보는데 떨떠름한 표정으로 봤다. 그리고 속으로 뭔가 중얼거렸다. 이거 다 보고가 돼요. 너무 세심한데? 그러니까 그냥 이 물리처럼 아주 안전하고 아니면 알레한드로처럼 만세를 외치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뭐 이렇게 보면 이 사람 표정이 뭔가 좋지 않다. 그러면 보이부가 자는 데다 도청기를 더 넣든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테스트 통과한 거죠 지금. 지금 테스트 통과. 이 울리가 처음에 KFA와 접촉할 때 10년이 흘렀고 일이 커지다.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이 일이 너무 커졌어요. 자, 북한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한 그의 이야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Suddenly, the third morning, we got picked up. We were looking at each other like, okay, is this another sightseeing or what? When we are in the car, he said, we're going to meet some people that can sort you out. And they drove us outside of Pyongyang into a slum area. And they told us to walk down in a basement.
I'm walking down this stairs and it was really creepy. But then a big door opened and we came into this luxury conference room with a big table with a lot of food and 와, 이 사람 진짜 강심장이다. Then they surprised us by taking up the catalog of their weapon systems. And I was like, okay. 카탈로그? They give me pictures. They say this is what we just sold you out with. Like a sort of menu? Yeah. Okay. 메뉴. 와. And what sort of weapons are we talking about? All kinds of weapons. Missiles. Really big missiles. Tanks. 탱크도 있어. So this is all on offer? Yeah, this was what we were just handed over at the table. And Wow. So you've got Scud missiles. yeah. When they took up all the papers, it was like a menu card on a pizzeria in Denmark. You know, just looking at those papers, I was like, well, now I've seen this, and now they're probably gonna kill me for seeing it. But they were like, please, you can have it home with you, and think about it, and get back to Mr. Kang, my contact person. So those papers, when we came to Beijing on our way back, I just took all of them, put out of my bed and the floor in the hotel, and just literally took pictures of everyone just to secure if somebody would steal them from the hotel or they'd be caught in the airport or sort of. And I tried to send them back home on email, so I created a second email for myself just to somehow secure it. 야, 정보당국 미국에서도 분명히 북한은 몰래 무기를 분해해서라도 팔 것이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이게 지금 최근에도 이렇게 무기 매립판이 있었다는 거.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내가 군대 있을 때 번역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그 메뉴판 다 있어요. 그다음에 카탈로그가 나와요. 근데 마치 가전제품 있잖아요. 우리 삼성, LG 이런 것처럼 탱크, 뭐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있고.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조야한데 딱 보면 사진 끝내줘요. 거기 딱 보면 이제 사진이 멋있게 나오고 그다음 딱 넘기면 이제 재원들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뭐 그런 거 번역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그런 건데 그래도 좀 야매로 하다 보니까 사실 카탈로그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게 너무 좀 뭐랄까 집에서 출력한 것 같이. 라르센 같은 경우에도 평양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긴장을 안 했다고 해요. 근데 아까 공장지대에 있는 그 지하실 식당 내려갈 때 거기는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도망갈까? 또 생각을 했대요. 평양 항복판이다. 도망가봤자 갈 곳도 없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해서 내려갔다고 하는데 메뉴판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거 소개를 해드리면은 스커드 미사일 5발이 이제 1,400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83억.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1,000km이기 때문에 남한 다 커버를 해요. 그리고 고폭탄 탄두랑 열기압 탄두, 이제 요즘 쓰면 안 되는 그 진공 폭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 209억 이 정도라고 하는데 오프 더 레코드에서 물어봤어요. 그럼 이 정도가 그럼 싼 거냐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싸대 한 반값 정도 안 된대요, 이게요. 반값이야, 이게? 근데 뭐냐고 하면 북한 미사일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첨단 무기는 질은 떨어진대. 고장은 좀 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품 고장 안 나는 거 2만 원에 살래? 아니면 전자상가에서 조립한 약간 짝퉁 고장은 나지만 반값 살래? 그렇지. 똑같은 사양에. 조립. 그래도 조립한다 이거죠. 반값이니까. 그렇지. 저 카탈로그라는 건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1,400만 달러짜리 스커드 미사일도 그렇고 저런 데까지 뭐 수장 옆에서 거래한다는 게 참 웃기긴 한데 사실 북한이 저래요. 북한이 저렇다. 북한이 저래.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그 외신들에서 지적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금 미사일 5발에 183억을 거래를 하는데 집에서 출력한 것 같아요. 집에서 출력한 것 같은 이렇게 A4지에 이렇게 183억 사인해 이러는데 이걸 보고 외국인 시선에 외국인 문화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저 뭐 대사관에 있을 때 카탈로그 참 많이 가지고 왔었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근무할 때. 이제 여기서 만드는 카탈로그 보면 다 칼라로 뽑잖아요.
내가 칼라 잉크도 사실 드물고 프린트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블랙으로 찍어서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이 보고 뭐 외국 사람들이 보건대는 저거 뭔가 짜가 같다. 약간 이건 가짜 같다. 007 가방에다가 무기 팜플렛을 하나같이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132mm 편곡사포, 뭐 어뢰정, 뭐 76mm 포, 대사관 직원이 저 사람들은 어쨌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와서 보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약간 어수룩한 거죠. 외교관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약간 부끄러운 거. 야매로 파는 것 같은 야매로 파는 것 같은데 진심인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딱 보면 그냥 현지 감각이 그대로 살아나는 그렇지. 그대로 그 필름을 우리가 본 거예요. 고영한 선생님 발언에 하나만 더 제가 추가를 하면 저는 이거 영화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적발된 무기들은 많이 봤는데 이걸 어떻게 팔까가 늘 궁금했는데 그렇지. 설마 이 종이 쪼가리 메뉴판을 두고 그렇지. 거래하는 건 전 처음 봤어요. 진짜로 기자생활 14년 만에 저렇게 북한이 무기를 거래하는 건 처음 봤어요. 태블릿도 아니야. 그런 태블릿도 아니야. 그러네, 태블릿도 그래서 제가 아니야. 이 영화를 보고 취재를 했다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예컨대 북한이 신형 제품이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도 동지 공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해서 사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신뢰하냐. 실물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북한이 워낙 거짓말 잘하니까 재원하고 거래 정보랑 가격은 이 페이퍼로 하는데 구매자 입장에서 실물을 확인하는 방법은 북한의 열병식이네. 그게 그러면은 나도 그 얘기. 매해 북한이 전 세계로 생중계하는 무기 전람회. 적국의 존엄을 걸고 조선만대의 번영을 담보하며 인민 앞에 세계 앞에 나섰습니다. 그러네. 그게 홈쇼핑이라며. 김정은이 쇼호스트 쓴 거야. 야, 쇼호스트다 진짜. 거기에서 실물로 생산된 상품을 확인하고 북한이 정기적으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도발을 해요. 신형 방상포를 쏴 보여주는 거지. 그거를 통해서 성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능 이 정도다. 이의 흉년 무력은 이 행성 그 어디에 있는 적이건 일격에 쓸어버리고. 북한의 열병식이 북한 무기의 홈쇼핑이라면 북한 무기 쇼핑몰은 없겠습니까? 있겠죠. 몰도 있어? 홈쇼핑이나 이런 네. 온라인 상거래 하세요? 저 하죠. 저는 뭐 옷이나 이런 거나 뭐 물건 필요할 때는 다 홈쇼핑으로 하죠. 만약에 무기 쇼핑몰이 있다면 뭘 사시겠습니까? 무기? 무기? 무기하니까 눈빛이 달라졌어. 일단 ICBM 장바구니 하나 넣고 ICBM도 팔아. 일본으로 쓸 수 있는 ICBM 하나 넣어. 가족여행을 괌을 가. 배 타고 가고 싶어. 근데 거기 군사적 요충지잖아요. SLBM 하나 장바구니에 넣고 이모댁이랑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하나 더 넣어. 아니 그 뭐 500억이면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배달이 아니라 그거를 여기다 쏴주라고? 장바구니에 넣고 장바구니에 넣고 내가 사는 거죠. 근데 500억이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쇼핑몰이 있다는 거야? 있었어요. 진짜요? 그걸 미국이 그냥 두겠어요? 그것도 얼마나 간절했냐면 얼마 안 됐어요. 2019년에 북한이 이런 쇼핑몰을 열었어요. 어머머. 조광무역이라고 조광무역? 있습니다. 북한에. 어머, 탱크 등장. 가격이 나와 있어. 와, 인공위까지 달려있어. 50억? 와, 이거 처음 본다 이런 거. 조류 추적 장비. 전문가를 제공하는 거야. 어머, 전문가까지 보내줘. 와. 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 프레젠테이션이었던 거야. 정비서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건국 역사에 일찍이 가져보지 못하였던
세계적인 막강한 국방력을 떠올리고 전체 인민의 마음으로 뜨거운 감사를 삼가 들이시었습니다. 이런 걸로 자꾸 자료 써서 홍보하는구나. 야, 홍보했던 거야. 와.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이야기 나오던 것과 쇼핑몰이란 이제 이야기가 나온 이후의 말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앞에 부분은 기존에 이제 뭐 어떤 바이어들 그리고 원래 신뢰가 쌓였던 사람들을 상대로 이를테면 멤버십 판매였다라면은 쇼핑몰이 있다라는 거는 혹시 그러면 돈만 있으면 아무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그만큼 북한이 얼마나 외화벌이에 목을 매고 있나를 방증할 수 있는 건데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어머, 진짜요? 2019년에 만들어진 이 북한의 무기 쇼핑몰은 위험하다. 누구에게나 공개가 돼요. 세상에. 배달 이런 걸 근데 어떻게 근데 물론 겉으로 봤을 때는 북한 무기 쇼핑몰이 아니라 중국에 기반을 둔 무역회사 홈페이지였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서 무기를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뭐냐면은 농기구. 농기구는 뭘 팔 것 같아요? 농기구 안에 들어가면 해당 그 무기가 나옵니다. 와. 맞아요, 전차. 조류 추적기구. 미사일. 아니 이게 쇼핑몰이면은 장바구니 담았어. 그럼 뭐 이렇게 태양절 이럴 때 세일도 하나요? 난 세일 있을 것 같아. 광군제 세일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 2021년도 국방발전 전시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저걸 만드는 이유가 뭐 메인은 북한 사람들한테 우리는 군사 강국이라는 걸 보여주자는 데 있어요. 체제선전이고. 근데 두 번째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무기를 사러 와요. 근데 무기 공장에는 이 사람을 무기 공장까지 데려갈 만큼 신뢰하지 못하지. 북한에 왔던 외국 수반 중에서 북한 무기 공장에 들어갔던 사람은 피델 카스트로라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역시. 너는 내가 동지니까 믿는다. 그래가지고 탱크 공장을 들어가서 지하에 들어가서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이걸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무기 우리 전시관에 가. 그럼 공식적으로 다 발표한 거니까. 그러니까 외국에다 대고 노골적으로 쇼핑몰 사이트를 선전을 하는 거야. 그래도 못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이란에 뭘 줬으니까 너네 이란하고 전쟁할 때 이란이 무슨 걸 쏘았다 그러잖아. 우리 기술 기초야. 그럼 뭐 무슨 뭐 폭풍호 전차. 우리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폭풍호 전차를 줬는데 그 나라 가서 물어봐. 현실적으로 작동을 했는지. 이러면 또 살 사람들은 또 가서 물어보거든. 진짜. 그러면 이게 뽕 먹고 알 먹고 닭 먹고 뭐 모든 거 다 먹는 거지 진짜. 한 문장만 더 보태면,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북한의 무기는 누구나 살 수가 없죠. 당연히 없죠. 그리고 이거를 산다고 해서 북한이 팔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해서 제재를 피해서 송금을 했다고 해서 무기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모두에게 팔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북한이 본인의 나름 우방국들에게 이런 이 종이로 된 팜플렛조차 줄 수 있는 계기가 막혀버리니까 이들을 초청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우회한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인터넷 카탈로그를 만든 거구나. 예, 여전히 쉽게 비유하자면 멤버십 판매이고 아무나 살 수 없는 거죠. 여기는. 네, 그게 맞죠. 자, 이게 굉장히 불법적이고 은밀한 거래인데 평양 외곽의 지하 비밀 공간에서 일어난 일을 아까 우리 영상 다 보셨습니다만은 상당히 그냥 정상적인 앵글로 찍은 건데 그냥 촬영을 했네요, 쉽게. 일각에서 이것이 이제 페이크 다큐가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기가 일반 관광지도 아니라 아니면 또 무슨 북한 고위 관리를 그냥 대놓고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도 아니라 은밀한 무기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지하실에서 뭘 믿고 이렇게 대놓고 영상 촬영을 하도록 허가를 해줬나? 이 이유도 제가 목숨 걸고 한 인터뷰에 나와 있습니다. 목숨이 몇 개예요? 자, 그 귀한 영상 보시죠. 귀한 영상. 오늘 뭘 만났어? Mission is supposed to be a covert and secret. Did they allow you to take a picture? Sitting in that basement in Pyongyang where we start to sing and all the things. They took the camera from me and started filming me and the other people themselves for me, so I had more memories from that meeting. So they trusted me that much.
So I was even offered a North Korean citizenship. 북한 시민권. 이야. 와. Yeah, but I was like, yeah, well, it would be nice, but I didn't. I accepted it. There could have probably many problems today.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So they trusted you that much? Yeah, and they even found me a North Korean name. What is it? I can't remember, but it's something like What's the last name? Was it King? No, Chol. Huh? Chol, I think. Chol. Yeah. 무조건 철이 들어가요. 잘? 북한은 철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김영철, 뭐 맞아요. 김만철. 아, 철같이 강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철같이. 철하고 효. 흙이 많아요. 혁명, 그건 또 혁명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게 김정일 때 많이 나온 이름이에요. 김정일 때 아무래도 현군 정치하고 장군님을 왜 총과 폭탄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총과 폭탄이면 뭐예요? 철 같은 인간. 그러니까 뭔가 장군님을 바치는 강철의 인간이라 해서 철자 많이 썼어요. 지금은 천수로서 그런 이름 안 써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북한 사람들도 보니까 여기서 막 그 술 먹는 장면도 나오고 막 이래요. 막 좀 취해서 이렇게도 하고 이 사람들은 목적은 분명히 있는데 또 이렇게 흐트러지고 하는 거 보면 좀 약간 인간은 인간이에요. 저 사람들 보면서 난 참 가슴 싸하고 아픈 그런 느낌을 받던데 저 사람들 어떻게 될까? 그래, 얼굴이 다 오게 돼가지고. 저 사람들 참 화면이 나온 즉시로 아마 거의 줄줄이 땅콩으로 갔을 건데 근데 북한 사람들이 딱 한 가지 빠져나올 구멍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알레한드로가 다 보증했거든. 알레한드로는 수령님, 장군님 다 믿었던 거 아니냐. 그렇지. 알레한드로를 공화국에서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같이 믿었다. 이거밖에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 근데 과연 북한 같은 나라가 저런 화면까지 나왔는데 그런 것이 통할까.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싸하고 그러죠. 저는 보면서 북한 사람들도 참 이 외교관들도 힘들다. 인간미가 있고 이런 생각보다는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 나름대로 좀 절박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살아야 되니까. 왜냐면은 중간에 알레한드로를 아무리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하고는 지금 처음 거래를 터는 건데 이렇게 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야 북한이 좀 급하긴 급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저런 사람들은 또 국가에서 성과를 왜 안 내냐를 푸시를 엄청 할 거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일 거잖아요. 외교관도 외교관이지만 저는 사실 궁금한 게 김정은한테 어쨌거나 이제 컨펌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치, 하라 그랬지 뭐. 이 거래가 어쨌든 맞아요. 5m에서도 하고 했으니까 맞아. 어떻게 보면 김정은도 이제 속은 건데 본인도 좀 엄청 좀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서류들이 오갈 때 사실 5천만 불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에서 뭐 중견기업 그런 거 뭐 그런데 북한으로서 굉장히 큰 돈이지. 굉장히 큰 돈이고 사실 이 사람들 혼자 나올 때 김정은 승인 안 받고 나왔겠어요? 김정은 사인 다 받고 사인이 있어야 여권을 받는 시스템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다 허락을 받아서 단계별로 해서 그러니까 줄줄이 그냥 몇 년 동안 속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엄중한 죄를 저지른 거 아니에요. 북한으로서는 아마 이 사람들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진짜? 와. 고영한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북한이 몇십 년을 쫓아다녀서라도 보복하려고 할 거라. 어쩌면 지금 개봉한 지 얼마 안 돼서 2020년에 개봉했잖아요. 2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눈치 때문에 못 죽이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심각해지려면. 경영해질 때. 심각한 상황. 7년 차가 돼가요. 스파이 7년 차. 7년째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이 사람이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고도의 편집 증세 경향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못 믿겠고 항상 미행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7년 차 될 때쯤에 라르센이 항상 근처에 자기 스스로 꾸린 이 보안팀을 대기해 두고 일을 진행하는 그런 버릇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라르센이 두려웠던 인물은 누구였겠어요? 알레한드로.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 대사기극이 가능할 수 있었던 유일한 퍼즐 조각은 알레한드로예요. 알레한드로가 라르센을 보증했기 때문에 북한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레한드로가 나를 의심하지 않을까? 알레한드로가 나를 한 번이라도 의심했으면 끝장이에요. 그죠? 단순 호기심에서 시작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목숨을 걸었는데 한 사람의 목숨값으로 이 일이 적발됐을 때는 목숨값으로 이거를 되바꿀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큰 일이 돼버린 거죠. 이야 정말 오늘 이 스파이 울리 라르센은 그리고 또
원격결에 발을 들인 석기 재벌. 제임스. 그 사람 진짜 웃겨. 헐리우드로 진출할 것 같아요. 맞아. 정말 배우 될 것 같아. 무기 밀매 이제 끝은 어디일지 정말 그들의 007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안 자, 사기를 치려면 이렇게 북한 정도는 속여야 사기가 될 것 같습니다. 큰 걸고 일단 북한 같은 경우에는 유엔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디렉트 딜을 못 해요. 무기를 팔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브로커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점점 단가가 올라가요, 이게요. 그렇겠죠. 중간이 끼니까. 그러니까 수익 분기점이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무기를 대량으로 팔아야 돼요. 이거 안 걸리고 무기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제임스가 제안을 해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만납시다. 최고야. 제임스가 무슨 말 하냐면 저기 있는 저 섬 아일랜드 섬을 제가 구입을 하겠습니다. 어머. 선발이 잘 맞아 북한 당국. 최고야. 그랬더니 이제 북한 당국은 눈치를 딱 챈 거야. 섬을 산다고 하니까 그럼 그 선 위에다가 우리가 골프장이나 리조트를 건설을 하는 척하고 밑에다가 지하 무기 공장을 건설하려 하니까 거기다가 제도시설을 만들겠다. 그러면 절대로 미국의 이 감시망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실제로 추진을 합니다, 이거를요. 이야. 섬을 구입을 하려고 하죠. 어머.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북한이 무기 무역은 삼각무역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유엔 제재나 국제 제재나 미국 제재나 한국 제재나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직접 할 수가 없어. 결국은 가는 것도 얼마나 웃기게 가는가 하면 이제 요르단 사람이 배를 하나 샀어. 그러면 이제 홍해를 거쳐서 가잖아요. 이게 북한으로 직접 가면 빠르잖아. 이게 싱가포르 들렸다 거기서 서류 바꾸고 그게 또 말레이시아 갔다 서류 바꾸고 그걸 또 중국 상해에 갔다 서류 바꾸고 이러면서 들어가다 나니까 수송비가 더 커. 그러니까 돌고 돌다. 제재를 하면 수송비가 더 북한이 할 수 없이 비용을 자꾸 지출을 하게 돼. 그러는 도중에 자꾸 사기꾼들한테 속고 그러니까 비용이 더 올라가고. 아이고. 북한 간부가 이런 제안을 해요. 일단 무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대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석유 재벌인 제임스가 자신의 개인 비행기에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라는 목적으로 구호 물품을 가득 싣고 일단 평양으로 갑니다. 그럼 거기에 가득 실린 뭐 먹을 거나 옷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 평양에 내려놓고 거기서 무기를 받아서 자신의 개인 비행기에 가득 실어요. 우간다로 갑니다. 우간다 섬은 자기가 샀잖아요. 자기 개인 거잖아요. 거기 내려도 아무도 그걸 검사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다 대고 거기 공무원들은 이미 꼬셔놨고 관계가 있어. 자, 북한 무기 밀매를 넘어서 이젠 한 나라, 우간다의 섬까지 사들이는 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수습이 가능할까요? 와, 너무 많이 갔다. 자, 이 잠복근무 돌이킬 수 없고 쉽게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도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예, 10년간의 잠복 끝에 얻은 결실이 바로 북한과의 무기 밀매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600억짜리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600억이 이제 손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손에 들어오는 날만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짜 재벌 제임스. 이 사람한테 600억이라는 돈이 있을 리가 없어. 이제부터 돈을 내놔야 할 단계거든요. 그 단계에서 싹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졌어? 네. 탔어. 딱 빠져버린 거죠. 아까부터 이상했어. 농구야. 아까 섬을 산다 그러고. 메일을 보내도 답변을 안 하고 전화를 해도 답변 안 하고 모두 연락이 딱 끊기고 이 제임스라는 사람은 아예 사라져버린 거예요. 연기처럼. 자, 어쨌든 10년 동안이나 속은 이 북한 당국은 또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마는 더 충격받은 사람이 있죠. 바로 알레한드로였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큰 그러네. 피해자죠. 모르니까.是点位 Yeah. 也是黑王 Yes. Mycket hjertebanker. Er du sindssyg? Og den der. Hello? Hello, Alejandro. I can't see you. Oh, start video. Okay. Hello? How are you? Yes, fine. And you? Well, I'm den der. Hello? Hello, Alejandro. I can't see you. Oh, start video. Okay. Hello? How are you? Yes, fine. And you? Well, I'm fine. So that's nice. 아직 아직까지 아직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지금.
Alejandro, before we get started, I have a few things I want to tell you. Yes. First of all, why I've been so interested in North Korea. And also to find out the truth about you. All our meetings together has actually been filmed. All our meetings together has actually been filmed. And I've been acting like a mole because I'm making a film with you. And I would really much like you to meet the instructor who's been helping me through this movie. So I hope you will answer his questions. So please meet him here. Hello, Alejandro? Yes, hello. We are recording this conversation, and I should inform you that everything is on tape, and we basically know everything. So this is the end of a very long story. Alejandro, are you there? 와, 껐나 보네. 당했다는 거지. 이제 알아요. 인지했어. Hej. Han har afbrudt. Han satte hånden over, kunne jeg se, og fundet på en stopknap. 끝이 아니었어? 끝이 아니었어요? What happened was when I spoke with Alejandro and told him the truth, my phone rang 20 minutes later from the North Korean embassy in Sweden, where I've been several times. And of course I didn't reply their calls. 아, 이거 가서도만. 20분이면 상당히 긴 시간. 거기서 점점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알레한드로는 뭘 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이제 가상화폐 사기를 치다가 스페인 당국에 이제 잡혀가지고 여권을 빼앗긴 상태라고 합니다. 여권을 빼앗겼어. 그래서 이제 스페인 안에서는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국외로는 못 나가고 지금 FBI 공개 수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스페인을 벗어나면은 이제 징역 20년형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제가 이 울리한테 안 미안하냐고. 10년 동안 한 인간을 바보로 만들었는데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절대 미안하지 않다고. 너는 그런 벌 받아야 된다. 나는 절대 잘못한 거 없다. And the thing is, a person as Alejandro, who is among the most wanted at the FBI, the Spanish government won't extradite him to the US because in their constitution says we cannot extradite people to another country. And, you know, the crimes he does is so, it's just in front of them and they won't extradite. At least they should punish him in Spain, put him to jail, lock it up and throw the key long away, and let him try to be hungry and live like a regular North Korean. 그치, 어쨌든 불법을 자행했으니까. 자, 어쨌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그 잠복 기간 동안 많은 일을 해냈고 또 이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2020년에 잠복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거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알게 됐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배신도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세게 뒤통수를 맞았는데 사실 북한의 반응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북한은 당연히 이제 늘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 이야기를 이제 모두 지어낸 거고 이 덴마크 잠입자를 찾아내서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덴마크 신문에 이제 편지도 보냈는데 북한의 이미지를 심하게 모함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편집본이 아니라 전체 녹화본을 공개한다면 누가 그 발칙한 거짓말에 감히 속겠느냐라면서 그거를 전체 영상을 보면 아주 이 핵심이 분명해질 것이다라고 반박을 하죠. 북한 입장에서는 항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서 한번 떠본 거다 이렇게 항명할 수도 있는 여지는 좀 있긴 해요. 사실은 다큐멘터리 본다 하더라도. 그런데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휴 그리피스 전 유엔 대북제재위 조정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화의 여러 내용이 우리가 이미 사실로 확인하는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건 북한이 지속적으로 국제제재를 피해서 다각도로 북한의 무기를 밀거래하고 있다는 정황을 이 영화에서 한 번 더 확인했다는 내용을 밝힌 거고요. 스웨덴과 덴마크 외무부가 공동 성명을 냈어요. 스웨덴과 덴마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영화에 나온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라고 북한에 대해서 비판 성명을 당연히 냈고요.
유엔과 유럽연합에 즉각 알릴 것이다 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그 소위 그 친북 단체들 있잖아요. 종북 단체들, 조선 친선협회, 주체상 연구소서 이런 데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네가 할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무기를 팔기 위해서 어떤 단체까지 이용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단체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것도 있고 물론 알레한드로처럼 완전히 당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북한의 그 노력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그러네요. 발전하고 있다. 네. What am I doing? What the heck am I doing right here? I gotta stop this process. Many times. Many times. But I had the agreement with the producer Peter Engel and Dr. Masberger that at any time I could literally just pull the brakes and say, "This is it." You could just broke the contract, Yeah, but you didn't. Why? I don't know. I don't know. Infiltrate into the PLK. You literally had to risk your life. And what was the main motivation for you to be willing to risk your life and do this mission? I can explain it with one single word. What? Love. Love for what? Love for people. Love for freedom. Really? And for the first time I went there, I didn't really know what to expect. But meeting up with Alejandro and to see how people could benefit from the people of North Korea. When I go to bed in the evening, I have a proper meal. I have my family next to me. I don't fear the next morning. Those things probably don't occur in North Korea because they never know what's going to happen the next day. Maybe the neighbor has something on you, so they want to turn you into. They can get a better life. Sure. 정말 뭐 주인공은 과연 글쎄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 아마 오늘 많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덴마크 정부에서 신변 보호를 해주고요. 새로운 뭐 이 신분까지도 해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고 그 제임스 형 있잖아요. 네. 제임스 형은 그런 거 나 다 필요 없다. 나는 자유롭게 살겠다. 나는 놔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최민수 형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일요일 밤 11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A